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후증시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중유의 변동성 장세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증권의 황승택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출연 많이 안 하시는데 저희 특별하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8월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베어마켓 랠리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뭐 저희도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뭐 이제 3분기 중에는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에서 경기 침체로 이제 무게 방점이 좀 옮겨가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아무래도 뭐 그 긴축의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하고, 또 최근에 또 의외로 기업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뭐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예상보다 괜찮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랠리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라는 예상하고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말씀드린 건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7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시장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최근에 뭐 미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치포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단은 어느 정도 조금 제한되는 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 인덱스 하락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1,300원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1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분기 좀 강달러 기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중장기 뷰로 보면은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 뷰는 3분기 정도에는 그 정점을 찍고 그래도 환율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과거에 이제 그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코스피 수익률이 한 월간 기준으로 한 2.2%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상승할 그 주식시장의 상승할 확률도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하고 유럽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수출이 호황이고 경기가 좋았다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환율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팩터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유럽하고 일본이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그 가치를 조절하는 건 미국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호흡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환율도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환율 부분은 3분기 중에 좀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도 이제 뭐 금리를 뭐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통화 정책에 있어서 호흡 조절에 대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그때도 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오히려 이 나중에는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적절하다, 여기에 또 반응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환호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자면은 약간 매파적인 기조가 짙단 말이죠. 연준의 통화 정책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월 FOMC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호흡 조절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된 맞아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연준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물가 레벨이 높고 아직까지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뭐 호흡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으로 나오는 그 코멘트들이 이제 9월달 FOMC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뭐 8월, 7월, 8월 이제 물가. 그러니까 제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하고 고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7월, 8월 물가하고 고용의 레벨을 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정책을 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최근에 뭐 그 공급 부분, 공급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실제 소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둔화가 되고 결국에는 기업 그 제품의 이제 수요 감소 뭐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후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도가 지금 예측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 4번 가운데 3번은 테크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되면서 테크주, 뭐 성장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테크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일단은 선반영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네. 뭐 이제 경기가 저점 침체에 가는 수준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테크주들의 이제 성장 가능성. 왜냐하면은 가격 조정이 많이 그 전에 됐었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실적이 나쁘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크주들이 일단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올해 연말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쟁도 아직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물가 레벨도 뭐 피크아웃 한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인 기대를 지금 주가에 담아내는 거는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최대 이슈 중 하나였죠. 이 미국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기도 했는데 뭐 무사히 펠로시 의장은 출국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제 무력 시위와 함께 경제 보복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뭐 대만을 겨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은 뭐 그 기존에 이제 미국 중국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게 2018년 이후에 이제 뭐 그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상장했던 기업들 뭐 다시 중국으로 옮겨가고 뭐 상장 폐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화웨이 사건 아시잖아요. 기술 예. 쪽에 이제 통신이나 반도체 최근에는 이제 기술 쪽이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 쪽에 대한 그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의 이슈 양안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막 부각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수로. 그래서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프라이싱을 하지 않을까. 이제 가격에 좀 그 자본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뭐 전쟁이 나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이제 그 회사들의 주가라든지 그러니까요. 외환시장 이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럴 것들 때문에 미중 간의 뭐 관세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거다 뭐 이런 부분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대가 이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망 부분도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친해야 공급망 부분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급망 부분에 대한 약화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네. 주시장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저희 공식적으로 그냥 중립 이하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별로 보자면은 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미중 간에 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우리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뭐 치포라든지 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부분이라 맞아요.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 왜냐면은 뭐 이쪽 한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고 뭐 20%가 홍콩이고 그래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반도체는 뭐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중국도 손해이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이런 굉장히 그 반대되는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측면으로 좀 시야를 좁혀보자면은 하반기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예. 긴축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국면에서 경기 둔화까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이런 시점에서 그 이익 추정치가 고점 대비해서 한 9%에서 한 23% 정도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 우리 2022년 코스피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은 184.4조 원에서 176.8조 원으로 한 4%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근데 지수 레벨을 감안을 하면 그 뭐 20% 이상의 그 뭐 하향 조정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수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고 조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뭐 그럼 지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좀 예.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내년에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그죠? 그다음에 뭐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이제 여행이 또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운송,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방산 관련 뭐 이런 섹터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적이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가장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8월 증시, 뭐 베어마켓 랠리 예상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또 3분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금 8월 뭐 중순까지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계속 이제 변수가 되긴 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시장에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의 변수가 될 건데 중요한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익 추정치 그 기준으로 5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고점을 찍은 후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저점 레벨로 다가가는 구간이고 예.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5월이니까 8월 내지는 조금 더 해서 3분기 중에 이제 반도체는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시장 성장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재고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래서 그 3분기 중에 이제 기업들 재고가 계속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일단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를 보면은 뭐 중국 시중 유동성이 일단은 미국 제조업 그 재고 순환 지표라는 예. 부분에 이제 선행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시중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달쯤 3분기 안에는 그 재고 순환 지표가 개선이 될 거다. 예. 미국이 재고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망 그 차질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재고가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 ISM 물가 지수도 최근 3개월간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국내 기업들의 이제 재고 수준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신규로 투자를 강하게 안 해도 재고가 소진되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기계, 뭐 화학, 뭐 이런 그 건설, 철강 이런 그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는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셨잖아요. 알고 계시네. 예. 네,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요즘에 애증의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카카오 그래도 어제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물론 기대 이하의 실적이라는 거는 하지만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러한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섹터를 담당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이제 뭐 그 잠재력이 풍부하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광고, 그 다음에 커머스, 예. 최근에 컨텐츠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좀 이동시키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뭐 성장을 안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뷰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뷰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보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 특집은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